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기분 좋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사실 예전부터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상승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상승하는가? 사실 이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어, 지금 오늘 하루 올라갔다 그래서 손실이었던 종목들 뭐 손실 다 회복되나요? 혹은 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물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긴 한데, 최근 하락 시장에서 개인들 평균 손실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6월 한 달 사이에 보통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한 20%? 한 25% 가까이 빠진 종목들도 많죠.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6월 한 달 사이에 계좌 손실 한 20% 정도 늘어난 게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인 것 같아요. 코스피 만약에 3천 위에서부터 본인이 투자를 했다. 한 3,100선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좀 많으실 텐데 그때 한참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장 지수가 20%가 넘게 빠졌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계좌 손실 평균은 한 25%에서 35% 마이너스 계좌 손실이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개인 평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단 말은 오늘 내 계좌에 있는 종목 다 상한가 두드러 맞아도 계좌가 양전이 안 돼요. 하루 만에 계좌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오늘 하루 상승하느냐 뭐 이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1, 2%라도 계속 야금야금 우상향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반등의 시작이다.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보여주고 다시 또 저항에 맞춰서 밀리겠지. 이거를 구분을 한 다음에 만약에 지금이 반등의 시작이다라는 명확한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홀딩 해야죠. 약간 흔들린다라고 해도 어차피 우상향 할 거다라고 하니까 계속 잡고 가겠지만, 만일 단순히 기술적 반등 이후 재차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단기 저항 구간에서 내가 손실이어도 좀 비중 줄여놓고 밑에서 다시 그 수량 채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 시장에 맞는 대응일 거예요. 오늘 오른다고 그냥 막 물개박수 막 짝짝 치면서 막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국내 증시가 사실 국내 증시만의 호재로서 다른 나라 증시 다 박살나는데 막 코스피만 올라갈까요? 사실 다른 증시 다 올라가는데 코스피가 빠진 적은 있어도 다른 증시 다 박살나는데 코스피가 오른 적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K 주식 욕하잖아요. 결국에는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까? 반등의 시작일까? 추세가 바뀔까?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미증시를 먼저 봐야 할 거예요. 자,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전에 바닥 부근이라고 생각했던 13,000 부근을 깨고 우하향 추세에 접어들었어요. 자, 추세선을 뭐 대충 그어볼게요. 뭐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스닥은 이렇게 추세선 상단과 하단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자, 추세를 깨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 밖으로 벗어나야 돼요.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500 못 뚫죠? 그러면 결국 여기 뚫고 안착하지 못하면 결국 이 추세선 하단선 만나러 내려갈 거예요. 만스닥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11,500선 여기 추세선을 뚫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국내 증시가 오르고 있는 거는 나스닥 선물 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그래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이 정도로 상승폭을 유지를 한다라면 오늘 나스닥 정규장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갭상승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갭상승을 해서 하면은 11,500 여기 뚫을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아래에 갭자리가 생기면서 갭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얘가 오늘 순간적으로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안착할 가능성보다는 다시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하고 만약에 정규장에서 나스닥이 이 선물폭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 상승하겠죠. 오늘 저녁에 미증시 상승할 테니 다음날 내일 국내 증시도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스닥이 하방 갭을 놔두고 추세선 상단 위에 올라갔다라는 건 다시 하방 갭을 메꾸로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엔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안착할 가능성보다는 순간적인 갭 상승에서 돌파 이후 재차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고 추세선 하단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 매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오늘 뭐 저녁에 미증시에 뭐 큰 변화가 없다면 아마 내일까지 국내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내일까지 상승은 할 수 있어도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이 빠질 가능성, 나스닥이 하반기 메꿀 가능성, 이거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일도 제가 내일 상황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좀 올라갔다 그래서 겁먹고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장 막 개인들 팔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왜 파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내일까지 상승 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은 만큼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녁에 별탈 없이 지나갔을 때 얘기예요. 뭐 저녁에 갑자기 나스닥이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 당연히 하락 전환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평이하게 지금 같은 분위기로 나스닥 선물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가정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해서 그럼 평단을 한번 낮춰볼까? 내가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뭐 한 25%인데 추매를 해갖고 마이너스만 15%로 낮춰볼까요? 라고 하면 사실 그 방법보다는 지금 신규 진입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까지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겠지만 나스닥이 하반기 만들면서 추세선 상단 돌파한 거라 다시 나스닥이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뭐 내일 목요일까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도 다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매를 내가 해봐야 그 내 손실이 마이너스 막 5% 6% 안쪽으로 평단을 맞출 수 있으면 추매를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추매를 해봐야 저 마이너스 17%인데요. 마이너스 13%인데요. 이렇다고 하면 어차피 추매해도 그 평단 안 올 가능성 높고 여러분들 손실일 땐 잘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추매 활동 갖고 차라리 신규 진입을 해서 신규 진입에서 얻은 수익금 가지고 비중을 좀 줄인다던가 일단 비중을 줄이지 마요. 신규 진입해서 얻은 수익금 갖고 추매에 활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올바른 대응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오늘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엄청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무언가 나온 건 없어요. 이번에 뭐 CNN 방송에서 러시아가 휴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방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뭐 마음 편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 친구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자리도 여전히 좋아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흔들림 없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뉴스 보니까 막 8만 전자 개미의 절규 막 이러던데 8만 5천 원에 산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럼 지금이라도 추매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매해서 꼭 평단 낮춰두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에서 일전 삼성전자 영상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 정도 수준까지 평단을 낮추거나 그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잡는다던가 요렇게 대응을 하세요. 지금 시장 그냥 나 손실이니까 관망할래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시장이에요. 이거를 원래 짧은 영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월봉 차트에서 제가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생각했던 조정의 폭은 그래서 2450선이었어요. 이 자리는 지켜주고 재차 61선 딛고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안 딛고 121선 부근까지 밀렸던 겁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로 급격한 낙폭을 보여줬으면 다시 이 낙폭의 절반 수준인 2750선까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자리까지는 사실 저는 올라가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이 121선 쉽게 깰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서 2750선까지는 반등이 나오다 거의 바닥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2750 여기서 안착 못하면요 진짜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래로 굉장히 큰 우하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750 요 자리 좀 기억해 두세요. 2600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지만 2750 여기 자리에서 또 두 번째 싸움이거든요. 첫 번째 싸움은 2600 싸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2750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긴 시황이라는 건 사실 지금 시장이 올라갔다고 해서 자, 지금은 왜 올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시황 분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시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맞추겠어요. 맞추진 못하죠. 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런 상황이 온다면 저렇게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미래를 좀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
미래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그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거를 분석해 주는 걸 시장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시장 분석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앞으로 시장 영상 틈틈이 올려드릴 겁니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맞점하세요.